이 사람 한국인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한국인이야. 난 한눈에 알겠는데 스톡홀름의 한 식당 앞에서 동양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엄청 화가 난 식당 사장님의 얼굴도 보이는데요. 스웨덴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연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루시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스톡홀름 중앙역 근처에 있어서 거의 외국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이곳 역사 내의 식당 사장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특정 국적의 손님들을 기피하거나 받지 않는 분이 은근히 꽤 많더군요. 그 특정 국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실은 저희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민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중국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글쎄 10명 정도 되는 중국 분들이 식당이 떠나가라 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와인을 마시며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소음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알바생이 말해주기를 중국인 손님 무리가 들어오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홀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저희 식당은 도저히 다른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식당 바닥에 구토를 해놓고는 치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서 난장판을 부리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다 이런 걸까요?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저희 식당에 오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셨으면 이제 슬슬 일어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시간이 늦어서 먹던 것까지만 먹고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결제한 시간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나가고 나서 보니 화장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안 내리고 간 변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중국인이라면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들끼리 만나서 좋은 손님 이야기며 진상 손님 이야기 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뉴스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어제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024년 4월에 스웨덴 공영방송을 통해 기사화가 된 내용이에요. 스웨덴의 보안 경찰이 중국인 여성 기자를 결국 추방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혐의로 57세의 중국인이 지난 10월부터 구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 여성이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민청, 이민법원 및 스웨덴 정부에서 동의했다고 해요. 이 중국 여자는 스웨덴에 20년도 더 넘게 살고 있었고 스웨덴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키웠던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정말 얄짤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총 3개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뉴스는 심심찮게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결과는 모두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스웨덴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요? 글쎄, 최근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루카스가 동양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루카스는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에서 미트볼을 파는 미트볼 가게 사장님입니다. 저보다 장사를 시작한 지 꽤나 오래된 루카스는 곤란한 일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가게가 근처에 있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같이 맥주를 한 잔씩 기울이기도 하면서 매우 친해진 친구였죠. 사실상 동양인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중국인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루카스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루카스가 틈틈이 알려준 팁은 벌써 몇 가지가 되는데 이번 모임 때 공유해준 이야기는 듣자마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자기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끄러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느꼈던 부분이라서 속으로 맞아 라고 외쳤네요.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크게 떠들고 길을 다니면서 뭘 먹고요.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어딜 가더라도 부드러운 어조와 어투로 대화를 하며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동양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이때부터 살짝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청결함이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집이 아닌 곳에서 씻으면
복이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 정말 너무나도 지저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이라서 냄새로 불쾌한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냄새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식당 주인들은 벌써 여럿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루카스가 또 기본적으로 떡진 머리와 은근히 촌스러워 보이는 패션을 보면 중국인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험상 봤을 때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중국인들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행동을 신경 쓰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고요. 점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알바생을 눈앞에 세워두고 마치 투명인간인 양 자기들끼리 한참을 상의하고 알바생에게 메뉴도 추천받고 하며 다른 손님 응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되돌아보면 전부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카스가 얘기해주기를 중국인들은 꼭 식당에 오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겪었거든요. 배낭에서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래 식당 바닥이나 의자 위에 올려두고 가는 쓰레기들을 보면 정말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상 초월입니다. 그 모임이 있고 며칠 후에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싫지만 다른 동양인 진상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알바가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요리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하는 식당이 크지 않아서 혼자서 운영할 때도 있거든요. 오전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젊은 부부가 귀여운 남자 아기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겉모습 자체는 어딘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촌스러움이 느껴졌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앞에 세워놓고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관광객을 배려해서 사진이 많이 붙어있는 영어 버전 메뉴판이 있어서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진은 본 척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계속 이 메뉴는 어떠냐, 저 메뉴는 어떠냐 하면서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했지만 영어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기가 옆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로지 메뉴를 선택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저는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 중국인이구나. 저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파스타를 고르시고 샐러드와 피자까지 풀코스로 주문한 이 중국인 부부는 곧 아기 의자가 없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식당은 아기가 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반쯤은 주점 같은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라서 아기 의자는 따로 없었어요. 이것은 저희 불찰이긴 하지만요. 이 중국인 부부에게 아기 의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문했던 샐러드 금액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식당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게 앞에 No Chinese 포스터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두었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 평온한 날이 이어지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오신 동양인 중년 남성분이 식사를 마치시고 결제하려 할 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분의 행색을 살펴보았는데도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쉰내는 그분을 중국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는데도 그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냐며 저에게 따지셨는데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한도를 다 사용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손님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점점 더 거세게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깜짝 놀라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에 동양인 여성분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를 들어보니 아마 일본분인지 한국분인지 아무튼 감사하더군요. 그 분과 그 남성분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남성분이 그만 소리를 꽥 지르고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그 남성분께 가려고 했는데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그 여성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은 한국 영사관의 직원이었고 스웨덴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3년차가 되는 분이셨어요. 아까 그 남자분은 처음에는 한국인인 척을 하면서 한국어를 좀 하더래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한국어를 너무 잘 못해서 중국어로 말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중국 사람만 카드 결제가 안 되냐며 막무가내로 따지고 저희 가게를 인종차별이라며 신고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이 아름다운 한국인 여성분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저렇게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저렇게 무전취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 같다고 알려줬어요. 그런 사람이 스톡홀름에 꽤 있다고 하네요. 한국 영사관에도 질 낮은 중국인 덕분에 자꾸 좋지 않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도망가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한다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리연 씨는 다음에도 중국인에게 당하면 자신에게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를 주고 갔어요. 분한 마음에도 그날 영업을 잘 마치고 다음날 또다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나니 가게 앞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똥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소름이 끼쳐서 가게 앞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무전취식을 하고 간 그 중국인 남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길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그 중국인을 저는 몸소 겪은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CCTV를 들고 근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CCTV 화면을 보자마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억울하지만 주거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을 혼내줄 수 있지? 하고 고민하면서 지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 씨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증거자료인 CCTV 가게 앞에 붙어있던 중국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모두 다 차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주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늦은 저녁 시간쯤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댓글에 그 중국인이 뭐라고 답글을 올렸더라고요. 번역기에 넣어봤더니 글을 쓴 지연 씨와 식당 사장인 저를 내일 오후 4시 중앙역 광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같은 류의 중국인들이 여러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식당 사장들 모임에 알렸죠. 다음날 그래서 결국 지연 씨와 저희 식당 사장들은 광장에서 중국인과 패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게 앞에 용변을 본 것을 사과받고 싶었고 중국인 금지 포스터를 붙여놓은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저희 가게에 용변 본 그 파렴치한 중년의 아저씨는 대체 왜 중국 사람만 거절하는지를 따져 물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당하고 느꼈던 것을 말했어요. 말하다 보니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딱 봐도 중국 분들이었는데 어제 그 사고를 치고 간 아저씨가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연 씨가 나섰어요. 그 중국인에게 정말 중국인이 아니냐며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지연 씨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지금 여기서 시진핑을 욕할 수 있나요? 대만의 독립 응원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동네가 떠나가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악을 쓰던 중국인들 무리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군수군 하더니 지연 씨의 눈빛에 기가 눌린 듯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에게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던 루카스가 나서 주었어요. 빨리 꺼지지 못해? 이 바퀴벌레 같은 중국놈들아. 소란스러움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던 경찰들도 이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거기서 떠들던 중국인들은 결국 본인들이 중국인인 것을 시인한 셈이 되었지요. 지리연 씨가 도와준 덕분에 저희는 중국인들을 혼내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게에 오지 않을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지연 씨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저는 스톡홀름에서 중국인에게 누군가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날의 지연 씨처럼 앞장서서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할 생각이에요. 오늘 루시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서양에서 동양인을 볼 때는 한국인인 저희가 핀란드인과 스웨덴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국적의 사람들을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 점점 알려질수록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모두가 알아차리는 때가 올 거예요. 지연 씨 같은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적어질 텐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